자, 이제 구조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조체라고 하는 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변수라 할지라도 그 멤버들을 전부 다 값을 복사해서 처리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구조체 같은 경우에 함수의 인수로 주는 경우에 그 값 자체를 주지 않고 주소를 줘서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 또 구조체들을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구조체 배열, 그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 매개 변수로 포인터를 또 선언해 줘야 되고, 또 자기참도 구조체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자, 가장 먼저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조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 변수에 주소가 있을 것이고 그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구조체 포인터 가지고 간접 참조를 수행하면 바로 구조체가 나오는 것이고, 그 구조체에 대해서 또 멤버를 멤버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struct score예요. 그래서 세 과목의 점수를 모아서 처리할 그러한 구조체가 되는 거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러한 struct score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조체를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겠죠. struct score형의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 멤버들이 이제 패딩 바이트가 없다고 칠 때, 자, 이렇게 전체 변수 이름은 A가 되고 멤버들은 KOR, ENG, MAT가 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멤버들에다가 점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KOR에는 90점이다. A에 있는 ENG 멤버에다가는 자, 80점이다. 그리고 A에 있는 MAT 멤버에는 75점이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는 90이 들어가고 80이 들어가고 75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만약 100번지부터 할당이 됐다. 그리고 패딩 바이트가 없다면 전체가 4, 30이 12바이트가 될 테니까 111번지까지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직접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멤버 접근 연산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변수처럼 처리가 되니까 그 시작 주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이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해서 뭐를 주소 연산을 수행한 그 결과값, 자, 이 100이겠네요. 자, 이 100은 이 전체 저장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일 것이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자? 구조체 포인터에 집어넣어서 포인터를 가지고도 한번 멤버들 사용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집어넣을 포인터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름을 붙이자고 했죠. 그래서 SP라고 할까요? 그 앞에 무조건 뭐 붙여줍니까? 별 붙여주고, 그리고 가리키는 자료형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 A, 가리키는 자료형은 바로 A의 자료형이 되고, A의 형태는 struct score형이니까 struct score. 자, 그래서 struct score형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는 그러한 포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SP라고 하는 4바이트 공간이 잡히는데 바로 A의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100이 들어가고, 얘가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KOR도 아니고 ENG도 아니고 MAT도 아니에요. A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SP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구조체 포인터 이거 가지고 가리키는 놈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A의 KOR 멤버를 사용하듯이, 자, SP 가지고, 자, SP에 뭐를 붙이면은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하면 이 연산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A에 대해서 KOR 멤버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자? KOR 멤버를 쓰자. 이런 식으로 해주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얘는 멤버 접근 연산자 이렇게 돼요. 다시요. 얘는 간접 참조 연산자, 얘는 멤버 접근 연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항 연산자인데 얘보다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렇죠? 원래는 SP를 가지고 가리키는 놈 A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걔가 구조체니까 그 안에는 멤버를 참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먼저 연산이 되어야 되는데 얘한테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컴파일러는 SP에 대해서 KOR 멤버를 찾아요. SP는 이렇게 4바이트짜리 포인터일 뿐이고 얘는 구조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멤버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괄호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이 구조체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 즉 구조체 변수가 되겠죠? 그 구조체 변수의 특정 멤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간접 참조 연산자와 괄호와 그리고 멤버 접근 연산자 이 세 개를 동시에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문제없이 멤버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구조체 포인터 가지고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 간접 참조해주고 괄호해주고 멤버 접근해주고 이렇게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롭더라. 그래서 이 세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한 연산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다? 화살표 연산자다. 그래서 화살표 연산자는 자 왼쪽에는 구조체 포인터가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와요? 멤버명이 와요. 이렇게. 자 간단하죠. 그렇죠? 의미상으로도 보면 그림에서 SP가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SP가 가리키는 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고 SP가 가리키는 놈이 뭐를? KOR 멤버를 쓰겠다.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에 멤버명이 온다라는 거. 왼쪽에는 구조체 포인터가 오고 SP가 가리키는 놈의 KOR 멤버를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와 얘는 완벽하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SP에다가 A의 주소를 넣었으니까 이제 SP를 가지고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SP가 가리키는 놈의 KOR에다가 내가 90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ENG에다가는 scanf로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scanf %D로 입력 받아주면 되겠죠? 자, SP가 가리키는 놈의 ENG 멤버에다가 주소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이 화살표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아까 자,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 연산자, 소괄호, 대괄호가 같다 그랬어요. 그쵸? 4개가 같으니까 얘보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아요. 따라서 SP가 가리키는 놈 그 구조체의 ENG 멤버의 주소를 구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순서로 이렇게 연산이 수행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뭐 더하거나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SP가 가리키는 놈의 KOR member 더하기 SP가 가리키는 놈의 ENG 멤버 더하기 SP가 가리키는 놈의 MAT 멤버 이렇게 세 과목의 합을 구하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이렇게 굳이 이름 붙인다면 쓸 수가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화살표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제 구조체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놨어요.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값들을 출력하는 걸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 함수의 이름을 print st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인수로 뭘 넣어줄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를 직접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서 또 메모리에 할당을 해준 다음에 이 멤버들을 다 복사 받아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그쵸?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매개 변수가 구조체 변수니까 그 매개 변수를 해서 또 똑같은 저장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고 또 그 각 멤버의 이 인수의 멤버들을 전부 다 또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메모리도 2배로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체 같은 경우는 비록 하나의 변수처럼 처리되지만 그거를 함수의 인수로 이렇게 값을 복사해서 넘겨주고 call by value 형태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준다? 어차피 그 구조체 변수에 뭐만 줘도 다 쓸 수 있어요. 주소만 줘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도록 설계를 해보자.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void print st예요. 매개 변수로 자 인수로 뭐가 넘어오고 있어요? 구조체 변수에 주소가 넘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개 변수로 구조체 포인터를 선언해줘야겠죠. 그렇죠? struct score 자, 포인터 변수 p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이제 p가 뭘 가리키고 있으니까 p가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 printf로 %d 국어 점수 찍습니다. 어떻게 주면 돼요? p가 가리키는 놈의 뭐 KOR 멤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p가 가리키는 놈의 가로하고 점의 KOR 그렇죠? 예, 다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자 그리고 뭐 p가 가리키는 놈의 ENG p가 가리키는 놈의 MAT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우리가 보통 구조체 포인터를 많이 쓰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p를 가지고 원본에 접근해서 얘를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p를 통해서 원본의 데이터를 바꾸지 못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칸스트 같은 거 붙여주면 좋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칸스트를 붙여주면 이 포인터를 가지고 가리키는 놈의 어떤 멤버를 출력하는 거는 전부 다 가능하지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바꾸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조체 변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조체 배열을 쓴다라는 거, 그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인의 그런 그 주소록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의 이름하고 나이랑 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러한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함께 처리하는 게 좋을 테니까 struct 구조체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struct address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 보자. 자, 주소록 구조체예요. 자, 여기에다가 멤버로서 이름이랑 그리고 나이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를 여기다 멤버로 넣을 거예요. 이름은 캐릭터 네임이 되겠죠. 배열로 20바이트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이는 인티저형 age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텔이라고 합시다. 텔도 한 20바이트 정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캐릭터 ADDR 이건 주소니까 한 80바이트 넉넉하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구조체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struct address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구조체 변수 하나만 딸랑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인 한 명의 주소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변수가 내가 많이 필요해. 즉 지인이 많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 구조체 배열을 사용을 하자. 메인 함수가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struct address 자 A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가 아니고 배열을 선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체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구조체 변수 하나가 자, 이게 하나라고 하면 이름이 이제 20바이트가 되고 name 그 다음에 age 나이는 4바이트가 되고 텔을 위해서 또 20바이트가 잡히고 ADDR 공간 좀 넉넉하게 할까요? ADDR 자 이렇게 구조체 변수 하나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1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전체 크기가 뭐 124바이트니까 123번지가 되겠네요. 패딩 바이트가 없다면 이렇게 쭉 잡힐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5개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확보가 되겠네요. 2, 3, 4, 5개. 여기는 각각 멤버별로 멤버가 다 있어요. 그 요소별로. 그래서 name이란 멤버가 있고 또 age 멤버가 있고 그렇죠? tel 멤버가 있고
여기도 쭉 멤버가 있겠죠. 자, 여기가 123번지라면 여기가 124번지부터 할당이 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쭉. 여기는 몇 번지일까요? 148번지 이런 식으로 쭉 할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전체 공간이 배열인데 배열의 이름이 뭡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열의 요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고 각 배열 요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A0, A1, A2, 자, A3, A4. 그렇죠? 그래서 A0부터 4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구조체 변수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이 구조체 배열을 우리가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중괄호 열고 배열이니까 배열 요소 형태에 맞게끔 초기화해 주는데 배열 요소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조체니까 또 구조체 초기화 괄호 열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이 구조체는 멤버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멤버들 형태가 다 달라요. 형태에 맞게끔 또 초기화 해줘야 되니까 이건 뭐야? 이름은 이런 식으로 뭐 홍길동이다. 문자열로 초기화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나이는 17이다. 이렇게 숫자로 해주고 그리고 전화번호는 문자열이 돼야 되겠죠? 뭐 1111, 1111이다. 이렇게. 자, 주소는 뭐 서울이다. 서울 권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닫아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홍길동의 그러한 홍길동에 대한 주소록을 초기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즉 A0 구조체 변수 하나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콤마 찍고 또 두 번째다가 뭐 이순신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쭉 초기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명을 전부 다 초기화하고 마지막에 자, 중괄호 닫아서 배열 초기화를 끝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2개, 3개, 4개, 마지막으로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배열 초기화 끝가루까지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쭉 초기화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인이에요. 첫 번째 지인 A0가 되고 A0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A0, 자, 이거 배열이니까 A가 첫 번째 배열 요소를 우리가 참조를 해줘야겠죠. 첫 번째 배열 요소 자체가 구조체다 보니까 그 구조체는 어떤 멤버? name이란 멤버를 사용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네. 그쵸? 이거를 printf로 %s로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이름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자. 그리고 나이를 출력을 할 때는 printf로 %d로 출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A0에 있는 어떤 멤버? AG란 멤버의 값을 찍어라. 이렇게. 또 A0에 있는 tel을 찍어주고 A0에 있는 ADDR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여러분들이 그 멤버 접근을 해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구조체들을 가지고 모아서 만든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 표현식 하나 자체가 하나의 구조체 그 배열 요소 표현식 자체 하나가 구조체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멤버들을 또 접근을 해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 이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전부 다 출력을 한다면 5번 돌려주고 여기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인덱스 i를 이용해서 0부터 4까지 증가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전부 다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출력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함수로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이름은 우리가 print ARY라고 할게요. 자, 이 print ARY는 구조체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찌됐든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 배열에 있는 것이고, 배열은, 그 요소들을 사용을 할 때 뭐만 알면 사용할 수 있어요? 배열, 명만 알면. 그쵸?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고, 주소값을 가지고 플러스 1하면 두 번째 요소의 주소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를 인수로 주자? A를, 해서 배열명을 주자. 그럼 얘 배열명 A는 첫 번째 요소 A0의 주소니까 100이란 값이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print ARY. 뭐가 넘어오고 있어요? 배열명. 배열명은 뭡니까? 첫 번째 요소의 주소. 첫 번째 요소 형태가 뭐예요? struct address형이죠. 따라서 결국 A는 struct address형 변수의 주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매개 변수로 뭘 받아줘야 돼요? 스트럭트 어드레스형의 구조체 포인터로 받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스트럭트 어드레스 포인터 P 이렇게 받아줘야 되더라. 그러면 포인터 P는 몇 바이트 잡히는 거예요? 4바이트 잡히고 뭘 저장했습니까? 100을 저장하고 얘가 뭘 가리켜요? A0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 저 가만히 보면은 얘는 구조체 포인터예요. A0는 구조체 변수죠. 따라서 구조체 포인터가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때 구조체 포인터 가지고 가리키는 놈의 멤버를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 주면 돼? 화살표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름을 출력을 해보자. 프린트 F 이름 출력합니다. 이름. 자, %s로 출력을 하자. 자, P가 가리키는 놈의 어떤 멤버? 네임 멤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printf 나이를 출력하세요. %d로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P가 가리키는 놈의 구조체 어떤 멤버? AG 멤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다 출력을 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P가 가리킨 놈은 첫 번째 배열 요소고 첫 번째 요소에 그럼 멤버들만 쭉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전부 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복문 돌려줘야 되겠네요. 반복 재변수 주고 for문 돌려줍니다. for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이거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면 첫 번째 학생의 이름하고 나이랑 첫 번째 지인의 이름하고 나이랑 뭐 이런 주소록만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올라가서 찍을 때는 P가 뭘 가리키게끔 해주면 된다? A1을 가리키게끔 두 번째 배열 요소를 가리키게끔 해주면 돼요. 따라서 P 뿔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P에다 플러스 1 하게 되면 가리키는 게 구조체니까 구조체 크기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따라서 124번지가 나오고 두 번째 배열 요소 A1을 가리키는 그런 상태가 되면 올라갔을 때 P가 가리키는 것의 네임은 두 번째 요소의 네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자체가 구조체 포인터로서 구조체 배열의 각 요소를 각각 하나씩 가리키게끔 하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값을 바꾸면서 즉 P의 값을 바꿔가며 출력할 수도 있고 P의 값은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치 구조체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 뭐예요 지금? 포인터죠. 얘 뭡니까 지금? 배열명이죠. 포인터가 배열명을 저장하면 뭐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배열명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반복문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P, I, 에 있는 네임을 찍어라. P, I에 있는 AG를 찍어라. P, I에 있는 텔을 찍어라. ADDR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료형이 스트럭트 어드레스가 됐다 그 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선에서 쓰던 배열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초기화하는 방법 이거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구조체 배열을 함수로 다룰 때 뭘 쓰자? 구조체 포인터를 쓰자라는 거. 그리고 화살표 연산자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조체의 그 마지막 이슈인 자기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참조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그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체인데 자기참조 구조체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즉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그러한 포인터인 경우에 그걸 우리가 자기참조 구조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트럭트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텐데 이 안에는 자, num이라고 하는 member가 하나 있어요. 인티저형 멤버예요. 자, 그리고 포인터가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자료형을 가리키는 포인터냐면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한 구조체형, 즉 스트럭트 리스트형이에요. 스트럭트 리스트형을 가리키는 그러한 멤버가 즉 포인터 멤버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 이걸 우리가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합니다. 이런 포인터 멤버는 하나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스트럭트 리스트형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스트럭트 리스트형의 그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이렇게 멤버로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서 저장 공간 확보한 다음에 그 저장 공간들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럭트 리스트에 A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거 초기화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구조체 초기화니까 첫 번째 10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두 번째 멤버는 그냥 놔두면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에 널 포인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번지가. 자, B는 20으로 초기화하도록 합시다.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B는 20으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C는 30으로 초기화하자.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어떻게 잡힙니까? 이렇게. 자, A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위에다 적어야겠네요. 자, A, B, C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여기 이제 4바이트 4바이트니까 패딩 바이트가 없다면 107번지까지 잡힐 것이 200번지부터 잡혔다면 207번지까지 잡히겠죠. 300번지부터 잡혔다면 307번지까지 이렇게 잡히겠네요. 자, 여기에 멤버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num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고 1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여기는 널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널 포인터로 여기는 next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초기화됩니까? num이라고 하는 멤버 2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역시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C에는 역시 num이라고 하는 멤버는 30이 초기화되고 여기에는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A에 있는 next, 즉 A에 있는 next 멤버, 자, 요거 자체는 struct list 그러한 구조체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struct list형을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포인터 변수니까 struct list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B와 C가 전부 다 뭐야? A도 그렇지만 struct list형의 변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다는 B의 주소를 구해서 집어넣어 보자. 이거 가능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B의 주소 20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A에 있는 next에 200이 들어가고 자,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A에 있는 next 멤버가 B를 가리키는 거죠. 즉 B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의 시작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A와 B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 즉 A의 위치만 알면은 이 next 멤버를 통해서 B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B와 C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B에 있는 어떤 멤버? next 멤버에다 뭘 집어넣으면 C의 주소를 집어넣으면 C의 주소 300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얘는 얘를 가리키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했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결 리스트. 저 연결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linked lis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더블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싱글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면 A만 알면 즉 A를 통해서 전부 다 B와 C에 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값 num을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죠. 자, 그런데 A에 있는 어떤 멤버, next 멤버를 통해서 얘는 구조체 포인터니까 얘가 가리키는 어떤 멤버? num이라는 멤버. 얘는 즉 B의 num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20을 출력할 수가 있더라. 자, 또 A에 있는 next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가리키는 놈의 num 멤버가 아니야. B의 멤버를 찍을 게 아니면 C까지 갈 거니까 자, 가리키는 놈의 어떤 멤버? next 멤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A의 next가 가리키는 놈의 next라면 B의 next가 되죠. 자, 얘는 뭘 가지고 있어? C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니까 구조체 포인터니까 역시 화살표를 써서 이 next가 가리키는 놈의 어떤 멤버? num이란 멤버를 찍자. 이렇게. 자, 이러면 A를 통해서 링크를 따라가면
B, C에 있는 값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뭐 100개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A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구조체 포인터예요. 이 위치, 그러한 구조체 변수의 위치를 기억한 다음에 그 포인터가 이동해 가면서 각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사용한다. 그렇게 코딩해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럭트 리스트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예요. TP라고 할까요? 예, TP. 자, 여기다 뭘 집어넣자? 자, A의 주소를 집어넣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TP는 몇 바이트가 잡힙니까? 4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100을 저장하고 얘가 가리키는 건 이제 A가 되더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TP를 통해서 A에 있는 넘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TP가 가리키는 거에 자, 어떤 멤버? 넘이란 멤버를 찍자. 얘는 구조체 포인터고 가리키는 넘이라는 멤버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화살표 연산자 쓰면 되겠죠? 자, TP가 가리키는 놈의 넘이란 멤버를 찍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다 완성을 시켜볼까요? 프린트F로 찍습니다. %D로 찍어줘요. 자, TP가 가리키는 놈의 어떤 멤버? 넘이란 멤버를 찍자. 자, 이렇게.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은 얘만 계속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반복이 될 때 TP가 얘를 가리키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TP가 가리키는 놈의 넘이란 멤버 찍고 나서 얘가 다음 거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TP가 B를 가리키게끔 하려면 그 B의 주소를 저장하면 될 텐데 B의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어? A의 넥스트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A의 넥스트는 TP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 멤버의 값을 다시 TP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TP에다가 T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 멤버의 값을, 즉 T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 멤버 200이고 얘가 200을 저장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얘는 A가 아니고 B를 가리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TP가 가리키는 놈을 찍고 다음 거로 이동하고, 그렇죠? 가리키는 놈 넘버 찍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계속 가겠죠. 한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복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자, TP가 가리키는 놈이 C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C에 넘을 찍고서 T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가 널이죠. 널을 TP에다 집어넣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TP가 널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TP가 가리키는 놈이, 자, TP의 값 자체가 널이 아닐 때까지 이걸 반복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일. 자, TP가 뭐가 아닌 동안에? TP가 널이 아닌 동안에. 자, 널이 아닌 동안에 얘를 계속 반복을 해라. 이러면 전부 다 찍히겠네요. 자, TP의 값 자체가 널이 아닌 동안 해줘야 돼요. T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가 널이 아닌 동안 해주면 안 되죠. 왜냐면 그때는 TP가 가리키는 놈이 C일 것이고 C의 30은 아예 출력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TP가 C를 가리킬 때 가리키는 놈의 넘을 찍고서 그냥 TP 넥스트를 TP에다 집어넣으면 TP가 가리키는 놈의 넥스트를 TP에다 집어넣어서 이때 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거디에서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TP 값 자체가 널이 아닌 동안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줘야지 마지막까지 전부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찍었다고 합시다. 찍고 나서 또 TP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찍고 싶어요. 그러면 A에 또 주소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변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변수 이름이 있을 경우에 굳이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동적 할당을 해서 그것들을 연결시킨 다음에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적 할당한 리스트의 시작 위치값, 그 시작 구조체 변수, 그 위치값을 항상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위치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준다? struct 리스트의 포인터 변수 헤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헤드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A의 주소를 집어넣어서 보통 헤드가 뭐를 가리키게끔? 첫 번째 A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TP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거나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첫 번째 구조체의 위치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더라. 자, 이걸 우리가 보통 헤드 포인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구조체 변수들,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통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 자,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체, 구체적으로 구조체 변수를 뜻하고 어떤 데이터도 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노드의 링크도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값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단위, 이걸 노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드들로 연결해 놓은 게 바로 연결 리스트가 되고, 연결 리스트는 뭐 가지고 구현을 한다? 자기 참조 구조체 가지고 구현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 구조체 형 선언과 멤버 접근하는 방법, 또 구조체 형 선언을 할 때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응용 자료형도 사용할 수가 있다. 뭐 배열이라든가 포인터라든가 또 다른 구조체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조체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뭐 구조체 포인터를 쓸 수도 있고, 또 화살표 연산자라는 것도 배웠고, 구조체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런 것도 배웠고, 또 구조체 변수나 배열을 함수로 처리하고자 할 때 그때 매개 변수로 구조체 포인터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는 상당히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조체에 대해서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조체와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응용 자료형이 있습니다. 공용체, 열거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용체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이 독립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멤버가 많은 구조체는 그만큼 그 구조체 변수를 위해서 많은 저장 공간이 할당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용체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멤버가 많아도 그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멤버만큼만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공간이 없습니까?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할당되어 있는 멤버 저장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용체를 형태를 먼저 선언을 한 후에 써줘야 되는데 구조체와 비슷하다라는 거. 자, 공용체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자, 그리고 공용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에서 학번하고 학점이랑 두 개를 묶어가지고 구조체를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니온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런 공용체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멤버도 똑같이 있어요. 인티저 학번을 저장할 멤버. 자, 그리고 점을 저장할 멤버 W형으로 그레이드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러한 구조체와 똑같아. 단지 스트럭트를 뭐로 바꿨을 뿐이에요? 유니온으로 바꿨을 뿐인 거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자, 공용체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유니온 스튜던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유니온 스튜던트의 변수 A를 선언하자. 자, 이게 만약에 스트럭트였다면 그 멤버들의 크기를 전부 다 더한 크기만큼 저장 공간을 확보가 될 텐데, 이 공용체 변수 A는 저장 공간이 몇 바이트면 확보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그런 멤버가 W형이고 8바이트니까 8바이트만 저장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100번지부터 확보됐다 그러면 107번지가 되겠죠. 자, 이 전체 저장 공간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A로 부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멤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레이드 멤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쓰겠죠? 그레이드 멤버 자체가 크게 8바이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레이드 멤버가 쓰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넌 멤버는 어떻게 합니까? 넌 멤버를 해서 따로 저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공유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4바이트, 즉 103번지까지 이 4바이트를 넘이라고 하는 멤버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멤버들이 하나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특징만 그 구조체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그 멤버를, 공용체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뭐 주소 연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뭐 공용체 배열이라든가 모든 게 다 사용하는 방법 구조체와 다르지 않다. 자, 따라서 A라는 그런 공용체 변수의 어떤 멤버 넘에다가 학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멤버 접근 연산을 통해서 학번을 넣어보자. 325로 집어넣으면 325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쵸? 여기에는 뭐 쓰레기 값이 있을 것이고, 자, 이 상황에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 printf %D로 학번을 집어넣고 나서 바로 출력하는 거. A에 있는 num이라는 멤버를 출력을 해줘라. 그러면 315가 나오는 거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내가 학점을 집어넣고 싶어서 A에 있는 그레이드 여기다 3.5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3.5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100번지부터 107번지까지 이 공간 전체에다 집어넣겠죠. 그쵸? 물론 이제 실수니까 IEEE 754 표준에 따라서 막 비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학번을 집어넣어 놨던 이 100번지부터 103번지 공간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워지는 거죠. 그쵸? 지워지고 새롭게 세팅이 된다는 거, 비트열이. 따라서 이러고 난 다음에 printf로 당연히 A.grade 그레이드 출력하면 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넣어놨던 거 A.num을 다시 출력을 하면 어떤 값이 출력돼요? 이상한 값이 출력되겠지. 그쵸? 어떤 값이 출력될지는 여기 학점을 집어넣을 때 그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간 그 값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멤버를 통해서 그 값이 변형이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공용체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결국엔 하나의 저장 공간을 많은 멤버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 멤버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멤버가 많이 늘어나도 공용체를 위한, 공용체 변수를 위한 저장 공간 자체는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를 획기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 멤버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용체는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가독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훨씬 좋겠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훨씬 유리할 것이고. 하지만 어떠한 그 저장 공간 자체를 다양한 자료용으로 써야 될 경우에 또 공용체가 유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체는 어찌됐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구조체와 또 다른 점은 없느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기화할 때 여러분들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멤버 형태에 맞게끔 쭉 초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멤버를, 자, 응용 자료니까 중괄호 써주되 하나의 멤버만, 어떤 멤버? 첫 번째 멤버 하나만 초기화해줘요. 즉 315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내가 그레이드에다 초기화해주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여기서 3.15를 3.4를 초기화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순서를 굳이 바꾸지 않고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없느냐?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점을 찍고서 멤버 이름을 직접 넣어줘야 돼요. 그레이드. 자, 여기다가 3.4를 초기화해줘라. 이렇게 대입 변산하듯이. 자,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공용체는 첫 번째 멤버만 초기화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체 배열을 쓴다든가 또 공용체 포인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용체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열거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열거형은 구조체나 공용체와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역시 자료형을 미리 컴파일러에 신고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열거형도. 자, 열거형은 구조체, 공용체와는 조금 어떤 개념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구조체나 공용체는 그 구조체, 공용체 변수의 그 변수를 구성을 하는 형태들을 나열을 해주죠. 그쵸? 그래서 멤버로 형태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데 열거형은 그러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열거형을 구성하는 형태는 그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열거형에 대한 형태는 이미 정의가 돼 있어. 인티저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이 메모리에 4바이트 공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대신 열거형은 정의를 할 때 뭐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 열거형을 구성하는 자료형이 아니고 실제 그 열거형에 집어넣을 값들을 나열해 준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값들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싶어요. 열거형으로. 자, 그런 경우에 인원, 자, 시즌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열거형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중괄호 열고 이러한 열거형 변수에 집어넣을 값들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시즌,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이 있으니까 스프링, 서머, 폴, 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준다는 거.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지만 이 안에 있는 열거 멤버들은 콤마로서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이넘 시즌이라고 하는 열거형 변수에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쓰겠다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열거형을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열거형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겠네요. 이넘 시즌. 자, 시즌의 변수명 A다. 그러면 실제 저장 공간은 몇 바이트가 잡혀요? A를 위해서 4바이트가 잡힌다라는 거. 자, 그럼 이 A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A에다가 이러한 열거 멤버 값들 집어넣어 쓸 수 있는 거죠. 스프링. 자, 스프링을 집어넣고 if 한 다음에 뭐 A가 스프링하고 같으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printf에서 자, 봄이면 소풍을 가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력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열거형 변수는 인티저형 변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집어넣는 값은 정수값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열거형 멤버들은 결국 정수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러한 열거 멤버들은 컴파일 과정에서 어떤 정수값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A란 인티저형 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차례대로 0, 1, 2, 3 이렇게 정수값으로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그 초기화되는 정수값을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초기화해 줄 수도 있어요. 10으로 했다 그러면 스프링은 뭐로 바뀌는 거? 10으로 바뀌고 썸머는 11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해주면 실제로 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D로 자, A를 출력을 해주자. 그러면 자, A에 스프링을 집어넣는데 스프링은 0으로 컴파일 단계에서 치환이 되니까 그 실제 값이 이제 A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열거형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든 간에 그냥 인티저형 변수일 뿐인 거고 거기에 집어넣는 이러한 값들은 결국은 정수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열거형을 정의를 해가지고 뭐 스프링, 썸머, 폴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쓰는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냥 A에다가 뭐 0을 집어넣고 A가 0과 같으냐 이런 식으로 코딩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숫자 가지고 숫자가 어떤 계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절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그 정수값으로 실제 정수값으로 코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열거형이다. 뭐 계절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화살표 키다라든가 또는 컬러 같은 거 있잖아요. 블루, 레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정수값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한 정수값들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하면은 얘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슨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호화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열거형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define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를 우리가 컴파일러가 검사해 줄 수가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름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열거형을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열거형은 그냥 정수값을 어떠한 이름으로서 기호해서 프로그램을 좀 가독성 좋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 또 공용체 열거형까지 쭉 정리해 봤는데 이러한 응용 자료형들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넘 시즌형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너무 자료 이름이 길고 어려워요. 그렇죠? 뭐 스트럭트, 스튜던트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어떤 쉬운 이름으로 재정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즉 struct student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student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C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용하던 자료형을 새로운 이름으로 쉬운 이름으로 재정의해서 쓰려면 type df라는 거를 사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type df에 대해서도 마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 type def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을 재정의하는 그러한 형 재정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자, 인티저형 변수 int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명이 되는 거죠? 얘는 자료형 이름이 되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 앞에다가 type def를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뭐가 뭐로 바뀌어요? 요 이름이, 즉 변수명이 형태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소문자 int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 대문자 int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t, a, b 이렇게 하면 a, b가 전부 다 인티저형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인티저 포인터 변수 ip예요. 그렇죠? 자, 이 ip는 인티저 포인터 변수에 대한 이름이에요. 변수명. 자, 이 변수 선언하는 그런 문장 앞에다 type df를 붙이면 뭐가 변수명 ip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형태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자료형에 대한 이름이다? 인티저 포인터형에 대한 이름으로 쓰겠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ip, ap, 자, bp 이러면 ap, bp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인티저 포인터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p, bp는 포인터로서 쓰인다. 뭐 ap에다가 뭘 집어넣자? a의 주소를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로 type df는 어디다 쓰면은 좋습니까? 구조체 같은 거 형 재정할 때 쓰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struct student.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뭔가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자, struct student형을 써야 되는데 struct 합시다. struct student. 자, 이렇게 하고 student. 자, 이러면 일부러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 struct student형의 변수 student가 되는 거죠. 자, 변수 선언하는 문장 앞에다 뭘 붙이면 자, type df를 붙이면 뭐가 뭐로 바뀌어요? 이 변수명이 형태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자, 구조체, struct student형 구조체를 쓰려면 student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바로 struct student형 구조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포인터 sp다. 그러면 얘는 struct student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sp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름을 쓸 수가 있다. 물론 꼭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struct student형이 두 개가 단어가 하나의 그런 자료형 이름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런 형태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구조체를 형 재정의할 때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냥 소문자로 쓰게 되면 얘가 변수명인지 자료형 이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구조체 형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type df에서 형 재정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형 선언과 동시에 뭐도 할 수 있어요? 변수 선언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struct student 자, 이렇게 하고 멤버 쭉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을 끝내지 않고 여기다가 student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이 student는 이러한 구조체의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체를 함수 바깥에 하게 되면 얘가 전역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구조체 형틀 선언과 동시에 변수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변수 선언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다 뭐 붙이면은 type df를 붙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뭐 type df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student를 자료형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truct student라고 하는 자료형 이름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student도 자료형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짧은 이름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는 어차피 형 재정의할 경우에 이 태그명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통은 type df하고 struct 한 다음에 멤버들 쭉 나열해주고 형 재정의 해버리면은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러한 형 재정의문을 위에다 먼저 넣어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type df, struct, student 를 student로 형 재정의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struct student를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거를 밑에 단 걸 위로 그냥 올렸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이후부터는 struct student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tudent도 구조체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근데 이걸 위에다 올리면은 유리한 점이 뭐냐면 자기 참조 구조체를 만들 때 여기다가 struct student를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student 이런 식으로 student 별 해서 next. 자, 이런 식으로 재정의된 이름을 자기 참조 구조체 안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구조체 안에서 그런 링크 자체가 많을 경우에 그런 자기 참조 구조체 링크가 많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그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ype df를 통해서 형 재정에서 쓰는 이러한 구문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